여러분에게 손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여주던 따뜻한 손길,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던 위로의 손길,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손길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감각이 죽어버렸던 한 남자가 한 여인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를 전해준다면 그 온기를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거기 만지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그곳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정윤호, 나이는 57입니다. 이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의식을 치르듯 거울 앞에 섭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셔츠에 주름을 펴고 20대 청년처럼 향수까지 뿌립니다. 제 목적지는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의원입니다. 어깨 통증은 이미 다 나았는데 왜 매일 그곳을 찾냐고요? 그곳엔 제 죽어있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는 단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제 과거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이혼 사유는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 단어가 제 지난 7년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몸의 변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의 선영은 처음엔 저를 이해해주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의 침실은 북극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그와 비례하여 우리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더 이상 남자로서 아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깊은 자괴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울린 메시지 알림.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내의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오늘 밤도 고마웠어. 다음엔 더 오래.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던 폐허를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서 제가 줄 수 없었던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 자격도 따질 권리도 제게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선영은 제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윤호 씨, 미안해. 하지만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서 저는 미안함이 아닌 해방감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7년, 저는 서울 강서구의 낡은 인쇄소에서 유령처럼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낡은 인쇄기계의 소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종이와 잉크 냄새 속에서 묵묵히 시간을 버텼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밤이 되면 좁은 원룸에서
홀로 TV를 보다 잠드는 삶. 제 몸은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게 미선 씨가 나타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어깨를 다쳤고 며칠을 참다 동네의 허름한 한의원을 찾게 된 것이죠. 간판의 색은 발에 있었고 시설도 낡아 보이는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의사. 그녀가 바로 고미선 원장이었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이쪽 침대에 누우셔서 셔츠 좀 벗어주시겠어요? 긴장 상태를 좀 봐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신뢰감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 앞에서 상의를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처음 제 어깨를 눌렀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럽고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저 진료의 일부일 뿐인데 제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뭉치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도 이상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몸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각.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히 어깨 치료를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남자의 감각을 어쩌면 다시 살아갈 이유까지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그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어깨는 다 나았지만 허리가 아프다, 목이 뻣뻣하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자 제 죽어있던 곳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의원을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미선 씨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제 몸을 살폈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목과 등까지 차근차근 마사지를 해주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곳이 그녀의 손길에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도 포기했던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니. 하지만 제 몸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성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더 깊게 마사지할 때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강렬한 감각에 저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어쩔 줄 몰라 몸을 움츠리자 미선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 나도 살아있었구나. 나는 아직 남자였구나. 그 순간 7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치료실에 누워 그녀가 제게 집중하는 그 시간은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말보다 손길과 눈빛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 등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 씨, 요즘은 잠 잘 오세요? 아니면 더 안 오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를 만난 후로 밤마다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으로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을. 7년 동안 그 누구도 제 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한 이유가 제게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발기부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간 혼자 품고 있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아무 말 못했던 제 비참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실망할까 혹은 저를 불편해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윤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게 그게 윤호 씨의 진짜 모습 같아요. 누군가 내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것,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7년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녀는 처음으로 제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탕비실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윤호 씨, 처음 오셨을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 보여요. 그때는 정말 생기가 없어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어때 보여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보여요.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이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후 며칠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지만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가 우리를 막고 있었죠. 그런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던 골목 입구에서 제 등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 씨, 맞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7년 전 저를 떠났던 전 아내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많이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암이래. 3기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커피잔을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내가 아프다니까 떠나더라. 그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윤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그녀의 눈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7년 전의 저였다면 죄책감에 휩싸여 그녀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미선 씨의 따뜻한 눈빛과
윤호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지만 난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그 사람을. 응.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치료는 돕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미선 씨를 위한 작은 도시락과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다시 한의원의 문 앞에 섰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직접 지은 밥이었습니다. 어깨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의아한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저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냥 미선 씨가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한의원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매일.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제가 준비한 소박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 아내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윤호 씨, 이제 혼자 아프지 마세요. 우리 같이 아파요. 그리고 같이 웃어요. 그녀 역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겁니다. 미선 씨. 네. 사랑해요. 처음으로 제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기쁨, 죽어있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밤이었습니다. 57세에 찾은 두 번째 사랑.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치유이고 치유는 곧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함께 품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차갑게 돌아선 과거의 인연과 나를 다시 살게 한 새로운 미래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